안녕하세요.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예.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요. 일단은 오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 문제는 공식을 암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든 문제거든요. 뭐 여러분들을 막 점수를 몇 점을 맞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공식을 산정식을 이제 암기하는 목적으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35페이지 이제 보시면 2과목 교재 35페이지입니다. 그래도 되죠? 예. 아, 그 제가 잠깐 멈췄던 거는 지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준비하시라고 좀 닫았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과수 품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과수입니다. 근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지금 수학전이란 말이 하나 더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감귤 적으시면 됩니다. 감귤. 감귤에만 그렇습니다. 감귤. 여러분들 이제는 하실 때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이제 적용 품목을 보시면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그렇습니다.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하실 거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거는 이제 복분자하고 감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무화과는 시험 나왔습니다. 무화과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디는 애매해요. 얘는 공식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사고 접수 보시면 가입사무소 뭐라뭐라 돼 있어요. 접수하겠죠. 전산에 입력한다 그랬고요. 3번에 조사 종류 및 방법을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다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오시죠?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려면 일단 뭐부터 그때 날씨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날씨. 피해를 입었다가 생각할 때 날씨,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한대요. 자, 그래서 그 자료가 뭐냐?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과손의 사진입니다. 이 피해 과손의 사진은 평가사분이 직접 촬영해야 되겠죠? 찍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한 3장 정도 찍습니다. 3장. 먼 거리에서 하나 찍고요. 가까이 가서 하나 찍고 이제 많이 찍을수록 좋긴 한데 그 우리 모바일 시스템에가 농협 우리가 보고하는 농업 전산 시스템에 5장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요. 5장 그래 한 장보다 5장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3장 정도 찍으십니다. 3장. 그 다음에 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예, 거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러니까 어떤 말이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대요. 피해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피해가 있는 경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때 추가 조사는 과실손해조사다 보시면 돼요.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다음에 조사 나올 거예요 라고 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방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얘는 농협이 하는 일입니다. 농협본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 2번에 보시면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은 전 품목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 불능 조사가 해갖고 복분자가 나와 있죠. 이거 보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복분자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36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과실손해조사 OD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거부터 보시게요. 자, 과실손해조사는 OD 품목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OD의 과실손해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 말은 OD의 과실손해조사는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2번에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손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다 그 말이겠죠. 조사 시기는 밑줄 쳐놓으세요. 조사 시기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언제까지예요? 최초 수확 전까지입니다. 결실 완료 직후부터 어디까지? 최초 수확 전까지. 다만 과실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 자기부담 비율 이내 사고 등의 사유로 과실손해조사 실시를 취소한 과수원은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계약자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자기부담 비율 이상의 사고라고 초과한 사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동영상 보시는 분이 깜짝 놀라셨네. 소리가 크셔갖고. 3번에 보시면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했는데 자, 가번 보상하는 재여부 심사. 나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한대요. 다번에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및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한대요. 뭔 말이냐면요. 결실 불능 주수가 뭘까요? 고사 주수나 수학 불능 주수와 비슷한 의미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표본 조사 대상 주수래. 얘가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했으면 뭘 뽑으셔야 돼요?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 뽑으시면 될 것이고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 뽑아졌으면 표본 주를 우리가 선정하면 되겠죠. 왜 그래요? 표본 조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37페이지 맨 위에 라번을 봐보세요. 라번. 표본 조사 나온 거 보이시나요? 예, 괄호 1번에 보시면 표본 주수를 산정한대요. 그래서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자 1-4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페이지 96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냥 가면 OD하고 복분자하고 감귤에 대한 표본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 한번 확인하게 보시게요.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3번 별표 치시고요. 선정된 표본주에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조사의 대상이 뭐냐? 표본가지입니다. 표본가지. 가번에 보시면 표본가지를 선정하는데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예요? 3개를 선정해서 그 긴 결과모지의 길이와 그 결과모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확인합니다. 자, 표본가지를 선정합니다.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요? 3개.
그 세 개의 길이와 뭘 산정한대요? 결실수를 산정합니다. OD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거는 요 3번, 가로 3번 표본조사 해가지고 가번에 표본가지 선정, 그 다음에 나번에 길이 및 결실수 조사 있죠? 요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D에 이제 보신다. 그럼 이 과목에서 OD 과실손해조사하는 방법 보신다. 그러면 뭐 조사 대상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겠죠. 조사 시기 알고 계셔야 돼. 결실 완료 시점부터 수확 직전까지. 그 다음에 이 표본 조사할 때 표본 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 가지에 뭘 조사하는지를 우리 아셔야 돼요. 자, 저 보시고요. 표본 가지는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 그 선정한 표본 가지에 뭘 조사한다고요?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한다. 괄호 넣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3개하고 길이 및 결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가 나옵니다. 복분자. 복분자는 좀 판서 좀 할게요. 복분자는 과일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조사를 한대요. 경작불능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 위험 과실손해조사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이요. 과실손해조사를 합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데 경작불능 조사는 첫 번째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 돼요? 율이 65% 이상. 플러스죠? 플러스 계약자 신청. 자가 신청해야 돼요. 신청. 근데 계약 이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지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느냐? 목축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뭐래요? 목축을 통해서 판단하고요. 이 식물체 피해율은 보험, 가입, 식물체 해서의 수 또는 면적 분해 뭐예요? 그러면 피해 식물체 고사 식물체죠? 고사 물체 수 또는 면적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가에게 이제 안내를 해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니까 계약자에게 경작불능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말로 한번 해볼게요.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데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로 갑니다.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작불능보험이 지급되려면 산지 폐기를 해야 돼. 산지 폐기. 까지 들어가야 이게 이제 후조사 겁니다. 후조사. 자, 책 한번 봐보시게요. 그러면 36페이지가 아니라 35페이지 이제 보시면 어제 복분자 하실 때 경작불능보장 보험기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 보시고 일단 그러면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이 계약 체결일부터 수확 개시 시점인데 그 수확 개시 시점이 단 몇 월 며칠 초과 수 없냐 봤더만 얘가 지금 5월 31일 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31일을 초과 수 없다. 이듬해 5월 31일 초과 수 없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 35페이지 복분자 경작불능 조사에서 가번 보험기간 확인이 거의 보이시나요? 네, 그거 별표 치시고요. 경작불능보장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 입사 시부터 수학 개시 시점 단 가입 이듬해 5월 31일 초과 수 없음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한다 돼 있고요. 그다음 나번에 보시면 당연히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해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고. 자, 다번에 보시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래요.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뭐예요? 실제 경작 면적이래요. 면적.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따 지울 건데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실제 복분자 밭이라 생각하시고 밭이 됐든 논이 됐든 경작지, 농지라 생각하시오. 실제 농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GPS 면적 측정기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테나가 있는 게 있어요. 위성 안테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정 누르면 이제 위성 신호를 받고요. 측정 눌러요. 그러면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삥 돌아요. 여기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 면적 나와 있거든요. 그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과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충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 지형도를 확인한다 했죠? 지형도 확인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계약 평가사분이 뭘 들고 있냐?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국토정보나 랜드아이 같은 거 지적공사에 나는 이제 아니면 네이버 지도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거, 맵 같은 거 보시면 이분이 이 평가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현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가 표시가 돼요. 표시되고 일이 가가지고 여기서 또 현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이 휴대폰에가 여기 표시돼 점이 찍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점이 4개가 딱 찍어집니다. 그러면 각 위치 모서리마다 자기가 갔을 때 위치에 맞게 찍어져 있죠. 그러면 실제 경작 면적과 지형도나 아니면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건 다 맞아요. 지형도하고 딱 보고 그거하고 보다 보면 맞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계약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죠. 나 전문가다 하면서 계약자 딴소리 못하게 이제 계약자 봐갖고 이제 CP 보고 계약자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왔을 때 만만하게 보고 뭔가 더 많이 요구하려고 하잖아요.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사전에 차단 딱 해버립니다. 협상할 때 우위에 있어야 말하기가 쉽잖아요. 협상할 때. 협상의 기술이라고 누군가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GPS 측정했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식물체 피해를 조사하는데 목축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을 보험가입 식물체 피해율 해가지고 고사 식물체를 보험가입 식물체로 나눈 값 그랬죠.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 수확 가능 여부다. 그래서 6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마번에 보시면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한답니다. 그리고 바번 보세요. 바번 식물체 피해율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 뭐 한대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복분자 보시면 됩니다. 복분자. 자, 그러면 복분자의 첫 번째 조사
종합이용 과실손해 조사의 조사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이거는 말로 한번 해보시기, 말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나신 건 봐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 종합이용 과실손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를 했는데 식물체 피해율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데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뭐예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는데 피해가 없어요. 바로 추가 조사 필요한 경우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세 가지가 됩니다. 총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사 시기를 아셔야 돼. 시기. 조사 시기는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자, 칠판 봐보세요. 얘 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듬해 5월 31일까지죠. 그래 어제 작년이 아니구나. 어제 이 말을 보고 언제라 했어 제가? 수학 개시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러면 조사 시기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언제까지요? 수학 개시 전까지의 조사 시기는. 그럼 밑줄 한번 쳐보세요. 조사 보시면 조사 시기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로 한다. 거기 보이시나요? 네,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 피해가 없다라고 계약자가 생각하면 조사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가번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 돼 있고요.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실제 경작 면적이 및 제식 면적을 확인한대요. 제식 면적이 나왔네요. 제식 면적. 복분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번에 보시면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 괄호 2번에 보시면 제식 면적을 확인한대요. 제식 면적. 제식 면적은 주간 길이 곱하기 주간 길이와 일항폭을 곱하여 산출한다. 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요거 주간 길이와 일항폭이다. 일단 주간 길이와 일항폭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폭기수를 곱하면 제식 면적이 되겠죠? 제식 면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 경작 면적하고 제식 면적하고는 거의 똑같겠죠? 그러겠죠?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면 일단은 봐보시면 우리가 그 1과목에서 이해하고 지금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1과목에서 그 복분자의 폭기수 구하는 거 있잖아요. 폭기수. 폭기수 구할 때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일주당 식재 면적 마이너스 고사 폭기수 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게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내용. 그래서 고사 폭기수까지 빼버리면 이제 뭐까지 한 것이 실제 경작 면적이고 이 제식 면적은 순전히 살아있는 애들만 곱한 게 제식 면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데 제 생각이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복분자는 뭐 한다? 실제 경작 면적과 제식 면적을 확인하고 제식 면적은 주간 길이 곱하기 일항폭이다. 그래서 전체 폭기수를 곱해버리면 제식 면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폭기수 표본조사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괄호 1번에 표본 폭기수를 산정한답니다. 가입 폭기수를 기준으로, 자, 밑줄 쳐보세요. 가입 폭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자, 별표 1-4로 돼 있죠? 얘도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교재 96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표본 폭기수를 산정한대요. 뭐 다만 실제 경작 면적이 제식 면적이 가입 면적 사항과 가입 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가입 변경될 가입 폭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폭기를 산정한다. 우리 시험과 아무 관계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표본 폭기를
가위 포기수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표본 포기를 선정한대요. 농지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표본 조사를 합니다. 자, 얘는 세 번째 어떤 조사를 하면 표본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아니,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 하나는 자, 가지를 조사해요. 포기에 있는 가지 조사. 결과 모지수 조사예요. 결과 모지수. 조사를 하고요. 하나는 피해, 수정 불량 열매수 조사입니다. 열매수 조사. 자, 결과 모지수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 했죠? 표본 포기를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러면 표본 포기 앞뒤로 두 포기씩 총 몇 포기가 되는 거예요? 총 몇 포기? 5포기가 되는 거죠. 이 5포기가 몇 구간이에요? 얘가 표본 구간 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한 구간이. 그러면 얘가 총 4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장에 포기가 4개 아니에요.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개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2개씩 총 5포기씩 해서 한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구간 나왔고 그 다음 1번 구간 얘는 2구간 얘는 3구간 그 다음 얘는 4구간 하시면 됩니다. 4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나갑니다. 네 번째 구간까지 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멀쩡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멀쩡한 가지. 표본 구간에 표본 포기가 몇 개? 5개씩 있죠. 표본 포기는 하나지만 포기는 5개 있죠. 여기에 멀쩡한 가지가 몇 개인지를 세시는 거예요. 다 세시는 겁니다. 몇 개인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셉니다까지 쭉쭉쭉쭉 세는 거예요. 이 센 것 전체 총합을 뭐라고 하냐 봤더만 얘가 표본 구간에 살아 있는 결과 모지수예요. 이게 그거를 여기 있는 제가 포기수가 지금 몇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개 있죠? 괜히 됐네요. 5, 4, 20 할 걸. 그러면 표본 구간이 지금 4구간 있죠? 나누기 4, 표본 구간 수예요. 표본 구간 수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 되냐면 얘가 하나, 둘, 셋, 4개 아니야, 죄송합니다. 4개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나누기 얼마? 5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아까 여기가 20개 나왔죠? 20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0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봤더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모지수가. 그럼 평균 나오겠죠? 한 포기당 멀쩡한 가지수가 몇 개인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열매수를 조사하시는데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표본 포기 있죠. 표본 포기에 여기에서 임의에 무작위로 뽑는다 그 말이겠죠. 몇 송이요? 6송이. 그래서 각 송이당 달려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정 불량 열매수입니다. 열매수. 얘를 보고 이제 피해 열매수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피해 열매수. 1과목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분량 결실수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수치에서 마이너스 자연, 수정, 분량, 류를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수정, 분량, 환산,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수정, 분량, 환산, 개수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거 찾으려고. 그래서 첫 번째 종합이용 과실손해에서는 표본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조사해요. 뭐예요? 결과 모시수 조사, 열매수 조사. 결과 모시수 조사는 결국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시수 구하는 거고, 열매수 조사는 수정, 분량, 환산,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잠깐만 심판 봐보시죠. 이거를 얘에다 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시수가 나와요. 여기다 곱하봐 바로. 책 한번 봐보시게요. 그러면 자, 표본조사 보시면 가번에 표본 구간 선정입니다. 선정한 표본 폭이 전후 몇 포기씩 추가해요? 2포기씩 추가합니다. 그래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다만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및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표본 구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포기를 표본 구간에서 제외하고 이웃한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하거나 표본 포기를 변경한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표본 포기로서 안 되는 애들은 빼버리고 옆에 거 선정하라 그 말이겠죠? 예, 그 말이고요. 나번에 보시면 살아있는 결과 모시수 조사합니다. 가지수 조사인데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나번에 보시면 수정 분량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요소성을 선정하여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를 조사한다. 됐습니다. 현장 사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송이는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복분자 거 보시면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는 복분자 품목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을 보시게요. 그러면 여기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할 때 요거의 보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6월 20일까지죠? 20일까지. 예, 그러니까 이듬해. 예, 이듬해. 아이씨, 너무 그렇게 성질 내시면 어떻게 하죠? 이듬해. 6월 20일. 예. 그러면 특정위험 과실손해소나는 한번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3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봐보세요. 얘도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조사 대상부터 보셔야 돼요. 조사 대상. 처음부터 하시게요. 좀 왼쪽부터 차근차근 가시게요. 자, 보시면 보험기간 나왔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 가입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가입 이듬해 6월 20일 초과수음까지의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래요. 자, 조사 대상은 뭐라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두 번째 보시면 얘는 밑줄 치세요. 조사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자, 조사 시기를 보시면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언제라고요? 사고 접수 직후. 다만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자기 부담 비율 이하의 미만의 사고, 이내의 사고. 자, 여기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데, 자, 어느 쪽 한번 봐보세요. 이제 39페이지 라번의 표본 조사 봐보시면, 자, 표본 포기 수를 선정한대요. 그래서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 수를 산정한다. 다만 실제 경작 면적 및 제식 면적이 가입 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똑같죠, 이 내용이. 자, 괄호 2번부터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보시면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여섯송이 선정해서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 수하고 수확 가능 열매 수를 조사한대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자, 표본 조사를 하는데 특정 이형 과실손해 조사에서 표본 조사는 여기 종합 이형 과실손해 조사에는 결과모집 수사하고 열매수 조사 있죠. 그럼 여기는 뭐만 조사해요? 열매수만 조사합니다. 열매수. 수 조사만 했어요. 열매수 조사는 어떻게 하냐 봤더만 표본 포기가 있습니다. 표본 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치면 여기에 달려있는 임의의 여섯송이 각 송이당 있죠? 무작위로 똑같이 할게요. 임의의 여섯송이에서 각 송이당 전체 열매수 분의 전체 수확 가능 열매수. 열매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칠판 잠깐만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전체 열매수를 전체 개화수, 수확 가능 열매수를 전체 결실수라고 표현해 놨죠? 예.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것이냐? 얘가 열릴 수 있는 과일의 개수죠. 얘가 결실률입니다. 결실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러면 만약에 수확을 6월 10일 날 우리가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갔으면 쟤는 지금 수확한 지 10일 지났죠. 그러죠? 10일 지났을 때 그 과수원에 얼마만큼 수확을 할 것인가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잔여 수확량 비율입니다. 요만큼 있어요. 잔여 수확량 비율이. 그럼 만약에 이 비율에서 여기 있는 결실률과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게 수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결실률이 있는데 요만큼 잔여 수확량 비율이 있는데 결실률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요만큼이 남았죠. 요만큼 뭐라 할까요? 수확이 감소된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말 안 하셔도 돼요. 수확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날짜 6월 10일 거 비율에서 마이너스 결실률을 하면 이건 뭐라고 하냐? 수확 감소 환산 개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수확 감소 환산 개수. 요거 찾으려고 지금 요거 한 겁니다. 지금 요거 찾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잔여 수확량 비율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냐면 38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자, 잔여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일자 확인해가지고요. 그 밑에 기준일자는 자 괄호 한번 쳐보세요. 사고 발생일자다. 기준일자는 언제다? 사고 발생일자다. 그래서 그 내용이 44페이지 있습니다. 44페이지 잠깐만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준일자는 언제라고요? 사고 발생일자. 사고 발생일자. 자, 밑에 보시면 조사일자 아니에요. 이거 복분자 나올 때 장난칠 수 있어요. 표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사고, 몇 월 며칠 날 조사. 밑에 기준 수학이 이 표를 준다고요. 그래서 기준일자를 며칠로 잡을 것이냐 물어본다고 얘를. 그러면 언제 찾으셔야 돼요? 사고일자, 사고일자. 거기 보시면 6월 10일 날 보시면 제가 6월 10일이 좋아해서요. 6월 10일 보시면 왜 6월 10일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생일입니다. 65% 있죠? 65% 남았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65%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 여기가 결실률이 65%, 위에 봐, 65%인데 여기가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수확 감소 환산 계수 몇 %예요? 25%, 0.25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 수확량 비율이 65%인데 결실률이 70%예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죠. 그러죠? 그럼 이때는 0%. 얼마 처리하고요? 0. 얘가 0보다 작으면 0. 어디서 뭐 빼는 거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얼마예요? 0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5페이지 감귤 가시면 감귤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읽어 45페이지 아니죠? 39페이지죠? 예, 좀 읽어보고 계세요. 좀 칠판 좀 닦고 있을게요. 자, 이제 보시면 감귤이 조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감귤이. 자, 감귤을 보시면 감귤 요거 하고 좀 쉬시게요. 좀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좀 쉬시게요. 이거까지 하고. 조사가 수학 전 사고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실 손해 조사가 있어요. 세 번째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얘네들이 지금 조사 3개잖아요. 얘네들도 왕따를 시킨대요. 왕따를. 둘이는 한 편이고요. 한 애는 다른 애예요. 얘네는 한 패입니다. 얘 둘이는 한 패, 한 패. 그리고 얘는 다른 애예요. 다른 애. 무슨 말이냐면 조사가 달라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따 찝어드리겠지만 이 둘이는 표본주를 선정할 때 가입 면적을 가지고 해요. 얘는 실제 결과주 수를 합니다. 실제 결과. 이 둘이는 같은 애입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책 한번 봐보시면 39페이지 보시면 수학전 사고조사 보시면 1번에 수학전 사고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실시한다 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나번을 보시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 보시면 자, 수학전 사고조사는 첫 번째 가입 면적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뭘 기준이요? 가입 면적입니다. 그래서 가입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15,000제곱미터 미만에서 4, 5, 6 갑니다. 여러분들이 9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 얼마예요? 4. 10,000제곱미터 미만이 6.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얼마예요? 8. 4, 6, 8 가요. 4, 6, 8. 보통은 4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넓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가번에 보시면 여기서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얘가 지금 몇 주까지예요? 4주부터 시작하죠? 근데 줄일 수는 있지만 최소 몇 주까지? 3주 이상. 그 밑줄 한번 쳐보세요.
최소 3주 이상.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주 이상. 4개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 과실손해조사 때문에 4개 다 해야 돼요. 자, 2번에 보시면 표본주 조사에 보시면 가번에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묻는데요. 리본을 묶어요. 리본. 자, 리본을 왜 묶는지 알려드릴게요. 수관 면적 내 피해 및 정상 과실을 조사한다 해가지고, 자, 나번에 보시면 표본주의 과실을 100%형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로 구분한다. 그래서 다번에 보시면 100%형 피해 과실은 착과된 과실 중 100% 피해가 발생한 과실 및 보상하는 제로 낙과된 과실입니다. 달려 있는 것과 떨어진 것,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다 하는 겁니다. 라번에 보시면 자, 선정된 과실 중 정상과 피해가 100% 피해가 그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 생리적 낙과는 전부 다 뭘로 할까요? 정상. 뭐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은 정상 과실로 본다 했습니다. 그거 갖고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을. 자, 그러면 두 번째 표본주에서 표본주 뭘 묶는데요? 리본을 묶는데 리본.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거기에 100% 피해, 그다음에 정상과를 합니다.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이제 수학전 사고 피해를 구하는 겁니다. 얘 가지고 100% 피해하고 정상과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시면 얘가 풍선 아닙니다. 얘가 지금 표본주예요. 표본주에서 여기에다가 리본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리본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00% 피해는 뭐예요? 착과 피해. 착과 피해하고 또 뭐예요? 낙과 피해 다 합니다. 낙과 피해. 그래서 리본에다가 정상 몇 개, 100% 피해 몇 개라고 적어놓아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정상과로 들어가는 거는 자, 정상이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나 생리적 낙과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부분 착과 피해 있는 애들은 뭘로 봐요? 정상으로 봅니다. 정상으로.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 얘도 여기 표본주에 달려있는 동서남북 4가지에 이따 나옵니다. 주지별 아주지가 나와요. 거기 있는 과일을 어느 정도 땁니다. 그래야 따야 착과 피해를 찾아낼 수 있겠죠. 떨어지는 우리가 밑에서 세버리면 되니까 따가지고 거기서 100% 피해 정상과를 우리가 구분을 해놔요. 그 개수를 이제 농협에다가 전산망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현지조사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 보시면 자, 과실손해조사 감귤 품목 감귤 이 조사는 감귤이란 말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페이지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쭉 내려오시다가 3번에 과실손해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돼 있고요. 가번 됐고 나번에 표본조사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뭘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해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랑 똑같아요. 가입 면적 기준이고요. 자, 표본주를 주수를 산정합니다. 감귤은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시게요. 5,000 미만 4개, 10,000제곱미터 미만 6개, 10,000제곱미터 이상 8개 선정해서. 근데 옆에 보시면 줄일 수는 있지만 최소 몇 주까지 하신대요? 2주. 최소 2주 이상입니다. 그럼 표본 주수를 우리가 산정했으면 표본주를 선정하겠죠? 자,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얘는 지울게. 나 이따 할게요. 이따.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어떤 표본주를 선정하냐? 선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 수학적 사고 조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얘 갖다 그대로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수학전 사고 조사가 있는 경우에 과실손해조사의 그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 조사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 또 틀렸네. 그래야 이제 중복에 대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는 표본주를 뭘 한다고요? 수학전 사고조사 표본주 있죠. 그래서 리본을 붙여놓은 겁니다. 찾기 편하라고. 근데 수학전 사고조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로 하는 게 우리가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만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표본주를 선정해서 따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들어가서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리본이 있는 나무부터 찾으셔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따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선정까지 했고요. 세 번째 이제 뭘 하냐? 표본주에서 표본주의 주, 지, 별 아주지라고 했어요. 아주지. 이 주지별 아주지는 뭐냐면요. 여기 기둥이 있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얘가 주지. 그리고 여기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아주지입니다. 여기 있는 과일을 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일을. 주지별 아주지에 달려있는 아주지 몇 개? 1개에서 3개. 1개에서 3개 맞죠? 네, 1개에서 3개를 수확합니다. 다 따버려요. 1개 아주지 수확. 다 따버립니다. 주지별, 표본주의 주지별 아주지를 수확합니다. 다 따는 게 아니라요. 다 따면 한 300개, 400개 되거든요. 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표본주에서 동서남북 4가지에서 보통 한 100개에서 한 150개 땁니다. 100개에서 150개. 자, 이렇게 딴 것 중에서 이 딴 것을 2개로 나눠요. 등급 4가 있고요. 등급 외가 있습니다. 등급 내와 등급 외는 크기로 구분해요. 크기로. 제가 저번에 4cm, 7cm 그랬잖아요. 그건 그때 제가 참관을 했던 그 조사하신 분 4cm, 7cm라 하더라고요. 4cm, 7cm가 아니라 4.9cm, 7cm더라고요. 이게. 다시 알아보니까. 그래서 등급 외는 일단은 뭐예요? 최소 4.9cm로 할게요. 미만. 4.7cm죠. 7cm 초과입니다. 초과. 얘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수치를. 쓰실 때는 업무 방법 쓰실 때는 얘를 49mm로 쓰시고 얘를 70mm로 쓰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101페이지를 펴놓으세요. 101페이지. 등급 내는요. 얘는 정상. 우리 교재에는 지금 등급 정상이 따로 빠져 있죠. 근데 이제 조사할 때는 등급 내 안에가 정상이 있는 거예요. 정상. 그다음에 30% 피해, 50% 피해, 80% 피해. 그다음에 얼마예요? 100% 피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상은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서 아무 피해 없는 애들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병충해가 있죠. 병충해가 걔네들도 들어갑니다. 병충해가.
자, 그 다음에 등급에는 일단 이렇게 빼놓으세요. 이렇게 빼놓고 얘는 30, 50, 그 다음에 80, 80 맞죠? 그 다음에 100%가 있습니다. 얘는 아예 못 먹는 겁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어 아예 이상한 애들이에요. 물러 터진 애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면 공이 둘 다는 과피해 전체적으로 10% 피해만 있는 거고 얘하고 얘가 어디 들어가요 지금 얘가. 그럼 얘는 50%는 얼마예요? 70이죠. 70mm죠? 7cm. 그래, 70mm는 1이 들어갑니다. 얘는 1이 들어가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4.9cm로 제가 이제 49mm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얘는 어디 들어가냐? 1이 들어가요. 근데 30%는 둘 다 들어가는데 아무 피해 정도가 별로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30%는 잘 보세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겁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하고 최대만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제18조 제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의 크기면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다 포함된단 말이죠? 포함되면서 피해가 없는 애들입니다. 30%는. 여기에 들어가면서 피해가 없는 애. 50%는요. 10% 피해가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요? 70에 포함되는 애. 80%는 10% 피해가 있으면서 49mm 미만인 애들. 그리고 이제 100%는 아예 못 먹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아예 못 먹는 애들. 굿. 네, 되셨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몇 페이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자, 등급 내 과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정상이죠. 정상은 피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죠. 그러니까 자, 칠판 봐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구하는데 여기가 기준 과실수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기준 과실수분에 30% 등급 내 피해 과실수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만 해주면 좋은데 여기가 0.5만 해줍니다. 그 과실수 중에 0.5만. 그러면 등급 내 피해 과실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칠판 봐보시고 여기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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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 해야 돼? 10 곱하기 0.3, 10 곱하기 0.5, 10 곱하기 0.8, 10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용하는 손해 정도 비율이나 우리가 피해 구성을 구할 때 방법 있죠? 그대로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개수가. 그 다음에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오, 탄력 받았는데 나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동상의 과실수는 하시게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예.